그래서 새벽 4시에 바로 여기 38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25일 날 새벽 4시에 네. 인민군 육사단이라고 방우산 사단이 있어요. 네. 거기 14연대가 이제 25일 날 이렇게 개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문산의 국군 방어는 파평산 앞에 13연대 그리고 개성에 12연대 아하. 그리고 수색에 11연대 네. 3개 연대가 여기를 방어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공격할 때는 저거 개성 위에 인민군 6사단 그리고 파평산에 인민군 1사단 최강 이렇게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개성에서 쭉 올라가면은 여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현을 북한하고 남한하고 막아가지고 철도가 단위를 못 오는데 네. 이게 저 방우산이가 철도를 저거 24일 날 저녁에 연결해가지고 새벽 4시에 저 기차로에서 1000명이 쫙 내려왔어요. 2시간 만에. 6시에 이제 개성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 헌병이 보니까 뭐 이상하게 군인들이 내리고 그러니까 전차 앞에 이제 기차를 세워서 당신이 딱 세워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네들 뭔 군인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 해방으로 간다고 무슨 해방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딱 쏴서 헌병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저 개성역에 내려가지고 1000명이 저 개성 위에서 전방에서 연백 그다음에 개성 위에 12연대가 쫙 이렇게 방어했는데 뒤에서 싹 막아버리고 위에서 치니까 25일 날 하루에 12연대가 3000명인데 2400명이 25일 날 하루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5일 날 하루에 2400명이 전사하고 600명이 바다시 어떻게 살아서 여기 이제 문산까지 내려온 것이 25일 날이요. 그리고는 인민군 6사단이 25일 날 개성을 9시 30분에 점령을 했어요. 잠깐만요. 거기서 옛날에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었죠? 그러면요. 우리 땅인데 개성을 먼저 공격하려고 먼저 일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철도. 예. 그 철도가 이제 그 해방되니까 남북한이 끊겼죠. 그렇죠. 예. 끊긴 것을 걔들이 밤중에 수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수리해서 그 열차로 개성 안으로 들어와서 열차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는 밑에서 포위하고 위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2400명을 그냥 25일 날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그래갖고는 9시 30분에 개성을 딱 점령했어요. 9시 30분. 북침했는가 남침을 했는가 가장 중요한 그 증거는 인민군이 25일 날 9시 30분에 개성을 점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이 남침한 것이지 국군이 북침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국군이 북침했으면 개성에 사리원에서 싸움을 해야지 어떻게 25일 날 하루 만에 개성이 점령되느냐. 이러면 아무 소리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공격한 사람이 전력이 약하든지 말든지 먼저 공격하면 초반부에는 먼저 공격한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초반부에 벌써 우리가 개성이 먹혔으니까 전쟁 시작은 인민군이 했다. 인민군이 했다는 거죠. 유력한 증거예요. 유력한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쟁에서 싸우려면은 어떻게 인민군이 25일 날 하루 만에 개성을 점령하고 12연대 2400명을 죽이느냐? 그렇지. 이것은 북한 인민군이 남침했다. 아무 소리 못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개성이 점령당할 때 하루에 25일 하루에 몇 명 죽었다고요? 2400명이요. 우리 군대가. 예. 밑에서 포위하고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는 이제 12연대가 이제 없잖아요. 밑에서 저 포위하고 위에서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민군 6사단이 25일 날 오후 3시에 임진강까지 왔어요. 임진강. 그러니까 이제 수색에 이제 예비연대가 있었는데 11연대가 빨리 와가지고 이제 인민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25일 날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임진강 뚝에서
하루 종일 싸움을 했어요. 임진강이 바로 여기 위에잖아요. 하루 위에. 거기까지 인민군이 내려왔다는 그렇죠. 25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23km를 온 거예요. 23km를. 예. 야. 그러니까 그때에 하루에 3,000명이 죽은 그 바로 전사자들. 예. 그들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생 때문에 예. 생사를 같이 했던 전후 한번 불러고 갑시다. 야, 이거 참, 이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공짜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태극기.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 이거죠. 그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살려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보자고요. 생사를 같이 했더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여 정말 그리구나 그리워.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전우가 뿌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나는 우리 전우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던진 그분들 생각하고 나는 국민혁명당의 대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럼 나 안 해요. 이 힘든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25일 당일날 임진강까지 다 뺏겼고 예. 약 3,000명의 우리 전우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예. 그 다음날 25일 지나서 26일은 어떻게 됐어요? 저거 고랑포에 인민군 네. 6사단 최광사단이 이제 왔는데 그렇죠. 그 파평산에 인민군 국군 13사단이 아주 방어를 잘해요. 하루에 25일 날 전차 4대를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우산이 저 최광희가 이거 정면으로는 이 문산까지 공격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파평산을 뒤로 돌아가지고 반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답사를 해보니까 길이 산 중간으로 나는데 길이 아주 좁아요. 전차가 오기가 좀 힘들더라. 지금도 길이 있는데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도로를 통해서 최광희가 11대 전차를 파평산 뒤로 해서 문산까지 와버렸어요. 문산까지. 거기 와버리면은 문산 경찰서가 거기 바로 있어요. 11대 가지고 11년대 지금 임진강에서 싸우고 있는 11년대 뒤에서 이제 공격하니까 네. 저 문산하고 임진강은 상당히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뭐 문산을 공격하니까 11년대가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1년대가 쌈을 못 오고 문산에서 후퇴를 했어요. 후퇴가지고 문산 지나서 조금 오면은 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유전이를 잘 알 거예요. 유전이는 이범석 장군이 일진
개성, 이진, 임진강, 삼진, 어. 유전에다가 진지를 잘 굳히가 놨어요. 아하.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이제 11년 내가 이제 유진을 갔죠. 그러니까 26일 날은 저 인민군 1사단 추강부대 11대 전차가 파평산을 뒤로 돌아서 저 문산을 점령하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후퇴를 하고 네. 파평산에 있는 13년대 저 김일열 저 연대장이라고 그러고 그 대대장이 김진희 대대장 있어요. 수도방인 사령관도 하고 네.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는데 뒤에가 딱 포위가 돼. 전차가 오니까 포위가 되니까 어떻게 저거 저 법원을해서 파주를 해서 저쪽으로 이제 후퇴를 했죠. 그래서 26일 날 하루 만에 네. 전차 11대 때문에 13년대도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11년대도 유전열이 이제 후퇴를 했죠. 그러니까 26일 전차 하루에. 부대를 가지고 후방을 먼저 치니까 예. 앞에 나와 있던 우리 사단들이 예. 다 포로로 갇히니까 법원리로 다시 탈출했다는 그런 예. 것이죠. 예. 네. 그러면 26일 날 문산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왔죠. 문산에 들어온 시간이 얼마? 26일 한 10시경에 문산을 다 점령했죠. 그 이틀 만에 문산이 넘어갔군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일째 예. 25일, 26일, 27일입니다. 27일. 예. 27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저 광주 가면은 네. 국군 5사단이 있어요. 아하. 5사단이 이제 유교가 났다 그러니까 문산을 가서 방해하라 1사단을 협력해서. 전라도 그래서 광주를 말하는 거죠? 예. 전라도 광주에서 5사단 15연대하고 20년대가 막 축적살려 이제 왔어요. 문산으로. 네. 그래서 이제 15연대하고 20년대가 11년대 그다음에 13년대 배속되고 그다음에 육군본부 직할부대 뭐 무슨 부대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11년대 배속되고 12년대 배속돼 가지고 27일 날 유전리에서 이제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11년대고 13년대 양쪽 연대하고 그다음에 15년대 20년대가 양쪽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전차를 저 유전리 근방에서 11대를 파괴를 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면요. 아니, 그때 우리는 전차 한 대도 없었죠. 없었죠. 근데 뭘 가지고 전차를 잡아요? 이 전차가 이렇게 바주카포나 그다음에 대전차포로 쏘면은 타격이 안 돼요. 아하. 근데 전차의 약점은 바퀴를 돌려주는 것을 캐터필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궤도라고 궤도, 그래요. 궤도. 근데 그게 특수고무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져서 그 불이 붙으면 고무가 타버려요. 그렇지. 그러면 가다가 고무가 타버리면 바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돌으니까 이렇게 돌려져 버려요. 맞아요. 그럼 못 가버려요. 내가 전차부대 출신이에요. 내가 전차부대 출신. 맞아요. 예. 그래서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지. 예. 네. 금방 잘 알아들으시죠. 금방 알아들어버려요. 예. 그 다른 사람이 사회하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설명하려면. 그렇지. 내가 하니까 정확하게 딱 되잖아요. 예. 그렇지. 오래 설명해도 나중에는 못 알아들어. 뭔 소리냐고 이렇게 뭔 말인지 못 물어봐요. 알아들어. 예. 그래서 이제 25일 여기에 임정각까지 왔고 26일 문산이 먹혔고 27일 날 유전리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싸움이 붙었는데 예. 거기 이제 전차를 잡은 사람이 15연대 최영희 연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주에서 이제 오셨는데 양쪽 도로를 다 포병을 이제 준비를 해서 어쨌든 포병으로 공격을 해서 막자. 근데 포병이 안 되면은 이제 6탄으로 수류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화염병 던지자. 휘발유병 던져. 예. 그래서 이제 15연대 최영희 연대장이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저거 김익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허풍쟁이로 유명한 장군 연대장이 있어요. 돌대가리는 송윤찬이고 허풍쟁이는 김익렬이고 그래요. 근데 그 허풍쟁이가 싸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김익렬이가 김진희를 시켜서 야 전차가 온다. 저놈이 오면 우리 다 죽는다. 저거 화염병 던져서 잡으라. 그래서 거기서 4대를 잡았어요. 이야, 박수.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12대를 발견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이 문산 근방에서는 춘천, 그다음에 강릉, 그다음에 여기 문산 근방에서는 그런 대로 싸움을 잘했어요. 그럼 여기서 북한의 전체 전차 숫자가 242대? 예, 240대. 240대 여기가 40대. 그 중에서 이쪽에 1사단 쪽으로 내려온 전차가 40대. 예, 동부천에 50대. 동체 50대. 예, 그리고 저거 동부전선. 포천에 100대. 100대. 그리고 저 춘천에
저 40대. 그러면 강릉에 10대. 제일 많이 배치된 데가 그 포천 쪽이네요. 포천이 그렇죠. 100대? 예. 오. 거기가 공격 거기가 제일 좋고 서울을 점령한 제일 좋으니까. 제일 빨랐어. 왜 그러냐면은 포천은 전곡교나 영종교가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제일 먼저 미아리 고기를 제일 먼저 넘었죠. 제일 먼저 근데 여기는 맞아. 임진강 때문에 전차 배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임진강 때문에. 근데 백선엽이가 네. 장전 보고 인민군이 내리면 폭발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장전이가 그거를 이제 폭발하면은 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네. 백선엽이 어떤 명령을 좀 늦게 내렸어요. 아하. 그래갖고는 임진강 다리를 폭발 못했어요. 못했구나. 그러니까 임진강을 저 25일 오후 3시에 그냥 인민군이 싹 40대가 문산으로 넘어왔죠. 문산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평산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이제 27일 날, 25, 26, 27일 날은 인민군이 어디까지 갔나요? 유전이까지 가고 네. 유전이에서 이제 싸우다가 전차를 했더라도 원체 인민군이 전차가 많고 그리고 병력수가 많고 그러니까 유전이에서 금촌으로 이제 호투를 했죠. 금천으로. 예. 그 금촌까지 이제 밀린 거죠. 27일 날. 27일 날.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는 거. 예. 우리 국군이 한강을 건너는 것이 며칠 전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8일 날 이제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됐어. 새벽에 이제 인민군 저 육사단은 네. 자 육사단하고 이제 인민군 이제 1사단이 네. 자 몰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입이 때 금촌에서 이제 싸움이 붙는데 28일 날 백선입이가 연대장들 보고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후퇴해야 될 거느냐, 전전을 해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해보니까 네. 저거 수리탄 저 화염병만 잘 이용하면은 전차 12대를 파괴했으니까 앞으로 한 30대만 파괴되면은 전차만 없으면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싸워서 전차만 넣으면 화염병으로 다 파괴하고 이진에서 문선까지 해봅시다. 한번 해보니까 25일 날은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26일에는 해보니까 해보면 하고 그리고 저놈들도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빨리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가 반격을 합시다. 그래서 28일 날 8시 30분에 국군 1사단이 반격을 했어요. 오, 박수. 그러니까 6.25 때 강릉이나 춘천이나 포천이나 저 전선 중에서 반격한 부대는 국군 1사단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8시 30분에 해보자! 문산까지 가자! 그리고 이제 반격을 하는 중이에요. 하니까. 그러는데 반격하려면은 무기는 있는데 실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경원이라고 중령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국 저 군수과장인데 야, 너 수세에 가서 실탄 좀 갖고 와. 그래서 박경원이가 이제 아침을 먹고 9시에 이제 실탄 가지러 수색을 가는데 녹번동에서 인민군이 딱 맞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을 가지러 못 간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부상병이 있는데 부상병을 서울로 데리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가는데 인민군이 막아가지고 부상병을 싣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국군이 한강을 넘어가고 한강교가 파괴되고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 때예요. 28일 날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가 폭파됐는데 폭파되면서 날새니까 인민군이 서울을 싹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광동, 녹번동 저 구팝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인민군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부정선 그쪽을 포천에서 내려온 그 인민군이 먼저 미아리고개를 넘으니까 이쪽에 1사단 쪽에 우리 아군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서울을 점령해 버리고 한강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이제 국군 1사단이 후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저 보고받기를 10시경에 백성엽 장군이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니, 가서 정확한 시간이 11시. 미아리고개 넘어서 서울이 처음 점령된 시간이 저 한강 폭파되면서 한강은 8시 새벽 2시 30분에 폭파되고 인민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할 때는 28일 날 11시 30분이요. 야, 그때 이제 서부전선 여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이제 반격하다가 반격하다가 이제
저 최전방부대는 아. 여 유전이까지 아. 유전이에서 여기 좀 밑에까지 왔죠. 아하. 중앙부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대 편성이 예. 기계화 부대는 전부 다 그 현리라든지 예. 거기다 갖다 모아놨구나. 그렇죠. 6.25 때 한번 중앙에다가. 당해가지고. 예, 그렇군요. 중앙에다가. 예.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백선엽 장군이 10시경에 저 서울이 점령됐다. 아.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을 넘어서 국군이 후퇴하려니까 다리가 없지, 뭐 그렇지. 준비도 없지, 큰일 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각 연대장들한테 네. 28일 날 2시에 만난을 극복하고 한강을 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한강으로 후퇴하라 이거죠. 한강을 넘어라. 건너라. 넘어라. 예, 그래서 아하. 시흥 보병학교로 집합하라 그랬는데 여기 11년대는 2, 3% 후퇴라. 그리고 13년대는 행주나루터로 집합해서 또 행주대교인데 걸로죠. 예. 걸로 넘었대. 근데 여기 2, 3%를 가서 제가 보니까 2, 3%가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맞는 자리라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맞아. 넓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막 인민군이 이제 포를 쏘고 공격하고 막 달라들으니까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세상에. 헤엄을 쳤는데 예. 되게 남자들이 군인들이 막 급하면은 예. 2, 3%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멀어. 저걸 넘어갈 것 같아 마음에. 맞아요. 그리고 착각해. 뒤에서 막 총을 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막 헤엄을 치죠. 예. 근데 헤엄을 칠 때 교육 받았으면 괜찮은데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막 이렇게 막 내려가요. 급하니까. 아하. 그래서 2, 3%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행진나루로 간 사람들은 많이 살고 그래서 한강을 넘다가 물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3,500명이에요. 아이고. 28일 날 하루 만에. 기가 막히는구나. 뭐 하여튼 최영희 영의단이 시흥 보방학교에서 정문에서 이러고 쪽을 틀고 있더래요. 아하. 그래서 어떤 이제 하사관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상관이거든 연대장이 가서 보니까 연대장이잖아요. 그렇다고. 아유 저거 본배 들어가셔서 옷도 입고 식사도 오셔야지 왜 그러고 계셔요. 그러니까 야 내가 빤스만 입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본부까지 가느냐. 아이고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주고 모시고 갔다고 그래. 연대장도 한강 건너다가 다 벗고 예. 내 주특기인 빤스만 입었고. 예. 연대장이 그렇게 한강을 넘다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 1사단이 5사단하고 합쳐서 12,000명인데 12,000명에서 한강을 넘고 사는 사람이 약 4,000에서 5,000명. 그리고 그동안 전쟁하면서 한강을 넘다 죽은 사람이 7,000에서 8,000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강 건널 때까지 죽은 우리 전사자들이 예. 첫날 3,000명. 그다음 다 합하면 전부 몇 명이네. 그거 저 12연대 예. 2,400명 죽은 것도 합쳐서 7,000명에서 8,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3일 만에 3일 희생이 만에. 된 거지. 기가 막히는. 그리고 이제 저 국군 1사단은 곡사포는 이제 포중에서 제일 큰 대포라고 그래요. 곡사포가 15문이요. 싹 놓고 도망갔죠. 57mm 대전포도 싹 놓고 도망갔죠. 강을 못 건너니까. 예, 그리고 바주카포가 150문이요. 150문도 갖고 갈 수가 없어. 한강을 넘어야 되니까 놓고 다 도망갔죠. 80mm면은 박격포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36명인데 맞아. 다 놓고 도망가고. 맞아요. 61mm 박격포도 다 놓고 도망가고. 그렇지. 그냥 빤스만 입고 구두도 벗고 빤스만 입고 자꾸 도망가고. 빤스 소리 하지 마요. 빤스 소리 하면 못 잡어. 자, 그런데 서부전선은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시간 관계상 자 미아리 고개를 넘은 인민군이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누가 져야 되느냐? 책임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지휘관이 져야죠. 뭐. 그럼 백선엽이 져야 되느냐? 최광하고 방우산이가 져야 되느냐? 이민군. 또 누군가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최병덕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최병덕이 간첩이야. 예. 28일 날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하기 전에 전화선이 연결됐거든요.
작전 전화선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최병덕 참모총장이 한강을 넘고 폭파하기 전에 백선엽 보고 인민군이 서울에 점령했다. 그러니까 한강을 폭파하고 우리가 지금 시흥으로 간다. 그러니까 국군 1사단은 만나는 극복하고 한강을 넘어라. 그렇지. 뗏목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 나무를 잘라서 예. 엮어가지고 예. 준비를 해라고 자. 최병덕이가 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자기도 도망가고 국군 1사단도 살려지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2시 30분에 연락을 받았으면은 밤새 이제 나무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지. 예. 뗏목을 만들어서 그렇지. 국군 1사단이 한강을 넘었으면은 예. 그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병덕이는 나중에 하고요. 잠깐만요. 또. 그렇게 많이 안 죽고 포가 있잖아요. 네. 국사포 15문. 그렇지. 그다음에 저거 바주카포. 네. 그다음에 뭐 57 대전자포. 네. 80mm, 60mm 포로 갖고 갔으면은 그렇지. 천호동에서 김포까지 이제 쫙 배치를 하는데 이 천호동 근방에는 유영수라고 기갑부대가 있어요. 네. 기갑부대가 상당히 병력을 다 갖고 넘어가고 네. 김포에는 수도사단 18년대 1대대 장충권 소령이 있어요. 네. 한 600명 그리고 박주가포 가지고 지금 한강을 넘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넘은 저 미아리에서 온 사람들이 한 8,00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간 사람 10,000명 잡고 그러면 2만 명이 천호동에서 김포까지 국군 1사단이 무기를 가지고 왔으면은 인민군이 감히 한강을 넘지 못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최병덕 그놈이 명령은 안 내리고 자기 혼자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병덕을 지금 간첩으로 그렇죠. 의심하는 그래서 거죠, 지금. 네. 1사단이 그냥 무기 다 놓기 오고 전물돼 가지고 7월 1일 날 인민군이 국군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국군은 소총밖에 없어요. 소총은 그렇지. 200m밖에 안 나가요. 그렇지, 맞아. 근데 박부크는 4km 나가거든요. 그렇지. 하루 종일 7월 1일 날 인민군에 포를 맞아서 하루 종일 죽었는데 동작동에 국군묘지를 만드는 이유가 동작동 고지에서 하루 종일 너무나 죽어서 죽은 다음에 6.25 수복한 다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시체가 많아서 거기다가 싼 것이 공동묘지가 국군묘지가 된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 묻어서. 그래서 6개 사단이 붕괴되고 44,000명이 죽은 거예요. 최병덕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근데 그 최병덕이가 간첩이잖아요. 네. 세상이 반역자 이 간첩 때문에 4일 만에 점령되고 국가가 6개 사단이 아주 붕괴되고 참패하고 국권이 재기할 수 없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병대가 지금도 동작동 국군묘지 제일로 높은데 이승만보다도 더 높은데 박정희보다도 높은데 모시고 있어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70년 동안 아파내야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 혁명당에서 이걸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와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 혁명당에서 다르건 몰라도 최병덕은 파내버려야 돼요. 그런 역적을 그런 조선공산당 남도당원 그런 좌파를 지금까지 모시고 그 가족들에는 국가 유공자로 대우받고 그다음에 연금이 나가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최병대가 간첩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이 창당됐다면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밀어주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세합시다. 만세. 반드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약 한 7,000명 내지 10,000명이 전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을 요걸 맞추고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그 미아리 고개를 넘은 그 중부정선 인민군이 근데 박사님 이걸 내가 전쟁사를 그 박사님한테 계속 내가 듣다 보니까 군대 그 편제가요. 북한이 1사단이면 여기도 1사단이 있고 중부정선 그쪽이 뭐 3사단 있으면 여기도 3사단 있고 그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비슷하게 배치를 했죠. 비슷하게? 김일성이 혼돈하고. 사단 이름을? 혼돈시키려고. 혼돈시키려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넘은 것이 작년에 우리가 이 자세를 더 자세하게 아시려면 작년에 제가
저 경기도 포천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 토크한 내용이 나르티브 있으니까 들어가서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 미아리 고개 넘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25일 날 포천을 점령하고 26일 날 의정부를 점령하고 네. 27일 날 수리를 점령하고 네. 28일 날 새벽에 미아리 고개를 넘었어요. 새벽에 넘었는데 예. 여기서 전 국민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겁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갔다. 예. 이게 모든 청교조들이 그따위로 가르쳐가지고 예. 그러면 미아리 꼭에서 이제 인민군이 넘으니까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저거 26일 날 네. 저 동두천에 있는 인민군 사사단이 전차가 50대요. 그렇지. 그리고 포천이 전차가 100대. 그러면 합치면은 150대요. 아이고. 그런데 2대만 파괴되고 다 제대로 왔어요. 아하. 병력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 와. 그러면 26일 날 저 의정부역에서 좀 밑에 보면 호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가봤잖아요. 예. 거기 25연대가 방어를 했는데 전차 한 대를 파괴하니까 이 150대가 의정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하. 이러면 바보가 어디 있어요? 후퇴했지 후퇴. 전차가 한 대가 다리 이제 폭파됐으면은 그걸 밀으려고 26일 날 왔으면 서울까지 점령해 버렸어요. 인민군도 멍청한 거야. 예. 그래서 26일 날 150대가 왔을 때 50대 가지고 경무대를 싹 포위해 버려요. 네. 그리고 50대 가지고 한강을 넘어 버려요. 그렇지. 그리고 50대 가지고 뒤처리를 해 버려요. 네. 그러면 50대 가지고 경무대를 싹 포위하면은 그때 이승만을 딱 잡아서 이승만을 꽁꽁 묶어 가지고 생포할 수 있었지. 평양까지 데리고 가서 방송을 하라. 국군은 절대 싸우지 마라. 미군은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끝날 건데 이 바보들이 25인대 하나를 못 이겨서 되돌아가고 그래놓고는 이승만이가 대전 갔다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6일 날 충분히 이승만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요. 안 잡은 거예요. 아이고 잡았다 그 소리 하지 마요. 가슴 아파요. 체포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미아리 고개를 그러면 그냥 만세 불렀어요. 그렇지. 6.25가 끝나버렸다니까 26일 날. 그럼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는 그렇게 하면 안 거죠. 되고 이승만이가 그래서 미아리 고개 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27일 날 들었어요. 27일 날 예. 들었을 때 이승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일 날 새벽 3시에 예.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권고를 했죠. 그 경무대에서 인왕산을 넘어가면은 서대문 형무소요.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 좌파 빨갱이들이 한 9천 명이 거기에 수감돼 있어요. 그리고 마포 형무소도 좌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마포 형무소는 경무대가 좀 멀으니까 모르지만은 서대문 형무소는 인왕산만 넘으면은 경무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남로다원들이 열쇠를 부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빨갱이들이 나와서 경무대를 공격하면은 각하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서 뒤에서 지도를 해야지 여기서 잡혀서 꽁꽁 묶여가지고 평양 가서 미군은 개입하지 말라 국군은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이걸로 대한민국은 끝나니까 어쨌든 살아서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가십시오. 그래갖고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강제로 해서 저 대전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여기서 다른 책에서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은 예. 그때 이승만은 이제 양팔을 붙잡고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예. 각하가 체포되면 이거는 완전히 전쟁 끝납니다. 그렇죠.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웃으면서 하는 말이 김일성 이 고얀 놈의 새끼가 나한테 뭔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것 같은데 원래면 그냥 오지 무슨 탱크를 가지고 오냐 이 개자식아. 나는 김일성 만나보고 가겠다. 이렇게 이승만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거기 부하들이 말리면서 이거는 전쟁 놀이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전쟁입니다. 잡히면 우리는 끝납니다 해서 강제로 부축해서 서울역으로 갔죠. 예. 서울역 가서 대결에는 제대로는 이제 예. 열차를 타고 대전까지 갔죠. 처음에는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대전까지 예.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목포까지 갔죠. 목포까지.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라도가 빨갱이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빨갱이 본사는 대구요. 그런데
저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가면은 대구의 좌파들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저 목포로 가는 도중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 것이 대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역사는 예. 어느 것이 옳았느냐를 계산하려면 예. 이건 내수법인데요. 예. 반대로 돌이켜보면 알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주도 4.3 사건을 예. 국군이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완전 생각하면 공산화되죠. 해답이 나오거든요. 예. 진압을 안 했으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공산화돼요? 제주도. 제주도 공산화되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전라남도. 전라남도 되면 어디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되면 어디요? 충청도. 그러니까 해보면 거꾸로 계산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을 예. 이 빨갱이들이 자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에 서울을 한강을 혼자 산다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이 예. 거짓말 용어 자체가 도망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개자식들아. 근데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에 경무대에서 요즘 청와대죠. 예. 나와서 그래 서울역에 가서 일단은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 발 후퇴를 안 했으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되죠. 이승만요? 그러면요. 이승만 체포되면 체포되는 거지 뭐.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서 저 국군은 싸우지 말라고 방송하고 미군은 개업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인민군이 부산까지 가면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할 때에 왜 수뇌부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사단장이고 뭐고 체포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방송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에헤. 그래서 내무장관 김효석이가 있어요. 김효석. 이게 빨갱이요, 좌파. 아하. 그래가지고는 25일 날 저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28일 날 저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는데 참 대우가 좋고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국군은 다 아니 자소라. 그때 김효석이가.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이 그렇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요? 예, 방송을 했어요, 내무장관. 세상에. 그게 김효석이에요. 김효석. 예. 개판이구나, 개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한강 폭파 요것만 하고 예. 이제 내일 또 이어서 한번 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 다리가 이제 폭파가 됐잖아요. 예. 이건 누가 폭파한 겁니까? 원래 한강 다리는 저 다리는 내무장관 소관이에요. 네, 내부장 소관. 내무장관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무장관이 좌파 공산당이요. 그럼 북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오호. 그러니까 차관이 누구냐면 장경근이요. 장경근이가 이제 한강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채병대국 항상 같이 다녔어요. 장경근이가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장경근이가 채병대한테 채병대가 최창식 공병함 때 2시 30분에 폭파라. 그래서 이제 폭발을 시켰죠. 그 폭파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걸 이제 인민군이 이제 서울에 들어왔죠. 서울에 들어왔으니까 잘못하면 인민군이 막 한강을 넘으면은 부산까지 쉽게 가버린다. 쉽게 가니까 인민군을 못 오게 막아야 된다. 한강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 예. 그 누가 명령했어요? 그는 이제 장경근이가 명령을 했죠. 그런데 왜 이승만이가 명령했다고 왜 개새끼들 아이고, 떠들어요? 그건 좌파들이 억지 소리 하는 거죠. 그 소관은 다리 소관은 내무장관 소관이에요. 야, 빨갱이들아 듣고 있냐? 이 방송.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자식아. 아니 왜 이승만한테 다 뒤집어 씌우냔 말이야, 이승만한테. 에? 그래서 그 폭파시키려고 장경근이가 채병대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명령 내리려고. 만약 그 폭파 순식간에 해야 되는데 장경근이가 없으면 채병대 혼자 못 오면 난리 나잖아요. 자, 이것도 제 수법으로 만약에 한강 다리를 그때 폭발을 안 했으면 난리 나지. 인민군이 그냥 한강 쫙 넘으면 노량진까지 지금 한강 다리 영등포까지 폭파를 가면은. 가지고 빨갱이들이요. 이승만이가 지 혼자 살라고 한강 다리 끊놓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어린 놈는 소리요. 만약에 그때 폭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인민군이 이제 바로 노량진, 영등포, 수원, 대전까지 가버리면 그렇죠. 끝나버리죠. 해답이 나온 거예요. 해답이 나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거짓 사기치는 놈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나는 그 소리 안 했어. 여기 있는 권사님이 떠들어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더 하고. 채병덕을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역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국민 의식이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국민 의식이 없었다 그 말은 국민한테 정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판 사회가 된 겁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생생한 증언을 6.25의 최고의 권위자를 가지고 계시는 이성교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참 이 6.25를 가지고 거짓말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신 우리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